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디세이 3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우리 3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벌써 6월이겠다, 그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3권, 세 번째 3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오늘은요,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것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마주합니다. 그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은 천천히 낮은 레벨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8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나타내서 문제 해결하기. 여러분들 꼭 국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수학이나 과학에서도 줄글로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수학이나 과학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줄글만 나오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오늘 이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훨씬 많은 도움들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럼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읽고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철수는 민수보다 키가 작지만 은영이보다는 키가 큽니다. 은영이는 철수보다 키가 작지만 선이보다는 키가 큽니다. 이 어린이들 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큰가요? 그리고 제일 작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이 문제는 무엇과 관련된 문제인가요? 즉, 차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알아요. 우리는 누구의 키가 더 크냐와 관련된 것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단서들도 모두 키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차원은 바로 키예요. 그럼 2번 볼까요? 문제 해답을 쉽게 알 수 있었나요? 문제의 내용을 그림이나 기호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먼저 철수는 민수보다 키가 작지만 은영이보다 키가 큽니다. 라는 것을 막대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세요. 자, 철수는 민수보다 키가 작대요. 자, 선생님이 지금 중간에 그린 것을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민수보다 키가 작다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 민수라고 할게요. 하지만 은영이보다는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은영이 막대는 조금 작게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은영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막대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위 그림을 다시 아래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은영이는 철수보다 키가 작지만 선이보다 키가 큽니다. 라는 내용을 막대 그림으로 나타내서 키를 비교해 볼 거래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은영이, 철수, 민수입니다. 자, 은영이는 철수보다 키가 작지만 선희보다는 키가 크다. 그러면은 왼쪽에 조금 더 작은 선희가 있어야 해요. 그죠? 선희. 그리고 여기는 누군가요, 여러분? 맞아요. 여기가 은영이. 그리고 여기가 철수. 그리고 여기가 민수입니다. 이렇게 그립으로 나타내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가요? 보실 겁니다. 제일 큰 사람 민수이고요. 제일 작은 사람 선이네요. 자, 왼쪽에 있었던 어, 줄글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쉽게 금방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잡한 문제들, 조금 단서들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라면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겠죠. 그럼 1-2번 볼까요? 은수, 철호, 태식, 재철이는 금성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남자아이들입니다. 모두 걸어서 학교에 다닙니다. 은수는 철호보다 많이 걷습니다. 태식이는 재철이보다 많이 걷지만 철호보다는 적게 걷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먼 곳에 사는 어린이는 누구인가요? 반대로 제일 가까이에 사는 어린이는 누구인가요? 자, 이 문제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맞아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집이 학교에서 얼마나 가깝냐입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적게요. 그림이나 기호로 나타내서 표현해 보자고 했습니다.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부등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는 철호보다 많이 걷는다고 했으니까 은수는 철호보다 멀리 살아요. 그죠? 집과 학교가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태식이는 제철이보다 많이 걷지만 철호보다는 적게 걷습니다. 그러면은 태식이는 철호보다 적게 걷고요. 그다음에 제철이보다는 많이 걸어요.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부등호가 클수록 거리가 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찾아낸 정답은 무엇인가요? 지금 제일 먼 곳에 사는 아이와 제일 가까이에 사는 아이를 찾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 학생은 은수이고 가장 가까운 학생은 제철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3번 보시겠습니다. ABCD는 몸무게가 각각 다릅니다. A는 C보다 가볍습니다. B는 A보다 가볍지만 D보다는 무겁습니다. 누가 제일 무겁나요? 이 문제의 차원은 그렇죠. 몸무게입니다. 몸무게. 자, 2번. 이 문제는 어떤 그림이나 기호를 어떤 방향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려보세요. 자, 그림이나 기호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부등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C보다 가벼워요. 그러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될 거예요. B는 A보다는 가벼운데 B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 아이고. B는 A보다는 가벼운데 D보다는 무거워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D, B, A, C 쪽으로 갈수록 입이 커집니다. 입이 커질수록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무거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맞아요. C가 되겠죠? C가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등호가 벌어진 쪽. 그러면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풀면 됩니다, 여러분. 영인의 강아지는 철순의 강아지보다 더 사납지만 은준의 강아지보다는 순합니다. 은준의 강아지는 영인의 강아지보다 사납지만 병식인의 강아지보다는 순합니다. 사나운 것부터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순한 정도입니다. 순한 정도. 아니면은 사나운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그림이나 기호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요, 점점 사나운 것들부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나울수록 부등호를 크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영흰의 강아지는 철순의 강아지보다 어떻다고요? 맞아요. 사납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준의 강아지보다는 순해요. 그러면 은준의 강아지가 영흰의 강아지보다 더 사나워요. 은준의 강아지는 영인의 강아지보다는 사납지만 병식인의 강아지보다는 순하대요. 그럼 이렇게 부등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찾아낸 정답은 무엇입니까? 괄호 안에 내용을 채우세요.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차례대로 병식, 은주, 영희, 철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병식, 은주, 영희, 철수. 자, 그러면은 우리 오른쪽 볼까요? 어려운 부분 나중에 해결하기. A와 B는 C보다 키가 큽니다. D는 B보다 키가 작지만 A보다는 큽니다. 자,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번 문제 보실게요. A와 B는 C보다 큽니다. 라는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A와 B는 C보다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A와 B가 서로 또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C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일단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2번 볼까요? A와 B 중 누구를 앞에 놓아야 할까요? 앞에 제시된 문제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요. 이 문제를 나중에 생각하고 다음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D는 B보다 키가 작지만 A보다는 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D는 B보다는 작지만 A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D가 중간에 와야 할 것이고, B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B가 와야 할 것이고,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가 여기 와야 되겠죠. A, D, B. 됐습니까? 그러면은 위에서 그린 것들을 문장으로 이렇게 해 놓았던 이 A, B, C, D를 키 큰 순서대로 놓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A와 B보다 작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 B는 D보다는 작지만 A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렸고, 그러면은, A와 B보다 C가 작기 때문에 C는 A보다 뒤에 작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일 작은 건 C가 제일 작을 거예요. 아, 큰 순서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B부터 들어가야겠네.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D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올 거고요. B와 A보다 작은 C가 와야겠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부등호 방향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2-2번 보시겠습니다. 표상 전략. 표상 전략은 그림이나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랑 그다음에 연기 전략, 어려운 거 뒤로 미루는 방법,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영희 오빠는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희는, 영희 오빠는 러시아가 독일어보다 어렵고 이탈리아어는 프랑스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프랑스어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 말을 가장 쉽고 어느 나라 말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어떤 차원입니까? 맞아요. 어려움 정도예요. 어려움. 자, 그림이나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어가, 자, 어려우니까 부등호를 크게 벌릴게요. 독일어보다 어렵다고 했고요. 이탈리아어는요, 프랑스어보다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프랑스어가 왼쪽으로 가야겠네요. 독일어는 프랑스어보다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요, 프랑스보다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러시아어,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건 이탈리아어네요. 그럼 적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언어는 이탈리아어이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언어는 러시아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천천히 미루는 방법 또는 그림 그리는 방법으로 해서 고등어를 활용해서 연습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거예요. 3-2, 3-3 이렇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렵게 표현된 문제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빠진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는 현수보다 단신입니다. 단신이라는 건 키가 작다는 뜻이고요. 상대적으로 병태보다는 장신입니다. 상대적이란 뜻은 비교했을 때라는 뜻이고요. 장신은 길장자를 써서 신체가, 그러니까 키가 크다는 뜻입니다. 병태, 제호, 노마의 신장을 비교해 보면 병태의 신장이 제호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병태의 신장은 앞문장에 언급된, 앞문장에 나왔던 이런 뜻이죠.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의 신장보다 월등히 큽니다. 매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들 중에서 가장 장신,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방금 선생님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려울 만한 단어들을 풀이를 해드렸어요. 일단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단신, 상대적, 장신, 그 다음에, 여기 언급, 그 다음에 월등히, 이런 단어도 좀 어렵죠, 여러분. 그리고 신장, 이런 단어도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 뜻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말로 했던 거, 우리 메모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단신, 작은 키, 상대적으로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장신, 큰 키, 신장, 키, 언급, 이미 나온 또는 등장한, 앞에서 등장한, 그 다음에 월등히 비교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차원과 관련이 있나요? 맞아요. 키와 관련된 거죠? 키. 그러면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그림이나 기호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부등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제호는 현수보다 단신입니다. 그러면은 제호는 현수보다 키가 작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병태보다는 장신입니다. 그러면은 병태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병태, 제호, 노마의 신장을 비교해 보면 병태의 신장은 제호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병태는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보다 월등히 큽니다. 라고 했어요. 앞에서 누구 나왔냐면은 병태, 제호, 노마가 나왔거든요. 그럼 노마보다는 지금 엄청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네명이 다 나왔습니다. 가장 키가 큰 사람, 부등호에서 가장 큰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그렇죠. 현수죠. 현수. 1-2번 볼까요? 야구 선수들 중에서 타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군가요? 그리고 어려운 낱말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표시 한번 해볼까요? 타자. 야구에서 타자는요, 공을 치는 사람이고요. 타력. 얼마나 잘 치는지, 우수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월등은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 그 다음에 평균 타율. 자,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10번 나와서 공을 쳤을 때 몇 번 안타를 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외야수. 자, 야구에서요, 저기 바깥쪽에서 공을 잡는 수비수를 얘기하고요. 3할 1푼. 0.031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0.31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어, 10번 나왔을 때 3번 정도는 안타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할 4푼. 이것도 0.34%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0.34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10번 나왔을 때 이렇게 쳤을 때 3번 정도는 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적, 적이 없다. 아주 우수하다라는 뜻이고, 포수라고 하면은 투수, 공을 던지는,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이 투수의 공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력이 우수하다고 했으니까 좋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타율이 가장 낮은 사람, 그러니까 공을 제일 못 치는 사람과 두 번째로 못 치는 사람을 찾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 치는지 타율과 관련된 뜻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그림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아래에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부등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음. 자, 정, 정숙은 선수와 김동수 선수는 최창호 선수보다는 타격이 매우 좋대요. 이렇게 일단 표시해 볼게요. 외야수인 김민호는 3할 1푼, 정수근은 3할 4푼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좋아요, 여러분? 맞아요. 3할 4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김민호는 정수근보다는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김동수와 정수근 중에서는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될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류해 놓는 정보 한번 적어볼게요. 정수근보다 김민호는 조금 못한다. 자, 고참 선수인 김민호 선수는 무적의 포수인 김동수 선수보다는 우수하대요. 그러면 일단 김동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왔어요. 최창호 선수는 정수근과 김동수보다 못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창호는 뒤로 들어가야 되고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찾아낸 정답 가장 낮은 사람과 두 번째로 낮은 사람이네요. 그러면은 가장 타, 타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최창호이고 두 번째로 낮은 사람은 김동수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타율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고 몇 할 몇 푼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소수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높은지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단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럼 1-3번 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이 동그라미 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학교 방송입니다. 잠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빛낼 학생 4명이 학력 경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학력 경시대회, 얼마나 내가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졌는지 시험을 쳐서 많은 점수를 받는 그런 대회를 얘기합니다.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다, 그죠? 교육부에서 후원하는 후원, 교육부에서 도와서 열리는 이런 뜻입니다. 학력 경시대회 출전. 그 대회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대회에 어, 참가하게 되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공식적으로는, 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다. B자가 붙었기 때문에 공식적이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합격자는 노희정, 김병호, 변정희, 이정림 이상 4명으로 추정됩니다. 추천 자격 시험에서 변정희는 이정림만큼 탁월한 성적을 내지를 못했고 탁월한 아주 뛰어난 월등이랑 비슷한 뜻이다. 그죠? 노희정은 이정님보다 월등한 성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토대로 추리해보면 김병옥은 노희정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 긴급 뉴스 마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차원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시험 점수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이나 표로 나타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등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천천히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4명의 학생이고요. 어, 변정희는 이정림만큼 탁월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고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림이보다는 못했어요. 노희정은 정림이보다 탁월한 어, 월등한 성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노희정은 정림이보다 잘했어요. 교장 선생님 말씀을 토대로 보면 김병옥은 노희정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 같다. 그러면은 김병옥이 희정이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았네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적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보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김병옥이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변정희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필요한 내용이 빠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차원은 무엇인가요? 세로미는 영옥이보다 무겁습니다. 보람이도 영옥이보다 무겁습니다. 영옥이는 명자보다 가볍습니다. 세로미는 명자보다 몸무게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자, 몸무게랑 관련된 거네요. 몸무게. 자, 위에서 주어진 정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미는 영옥이보다 무겁습니다. 보람이도 영옥이보다 무겁습니다. 영옥이는 명자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러면은 명자보다 가볍다고 그랬으니까 역시 이렇게. 세로미는 명자보다 몸무게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가 정리한 건 요건데요. 일단 영옥이가 제일 가벼운 건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 세로미와 보람이와 명자끼리의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서 과연 세로미가 명자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겠죠. 세로미와 명자의 몸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자나 세로미와 관련된 힌트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 볼까요? 병호와 동수는 동갑입니다. 나이가 같다는 뜻이죠. 병호는 정민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정민이는 영신이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어리다는 뜻이죠. 병호는 영신이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맞아요. 나이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래요. 병호와 동수는 동갑입니다. 병호는 정민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정민이는 영신이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영신이가 정민이보다 나이가 많아요. 병호는 영신이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병호가 동수랑은 동갑이고 정민이보다 많다는 건 알겠지만 이 둘 사이에 무언가를 판단할 만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예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영신이는 병호보다 나이가 많다 또는 적다 라는 내용 또는 병호는 영신이보다 나이가 많다 또는 적다 라는 내용 아니면은 영신은 동수보다 나이가 많다 또는 적다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동수랑 병호가 나이가 같기 때문에 동수에 대한 힌트는 결국 병호에 대한 힌트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동수는 영신보다 나이가 많다 또는 적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영신이와 병호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둘을 비교할 만한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거 볼까요? 생각 연습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만들기 가시겠습니다. 정답이 10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두 개 만들어 보세요. 쉽죠? 손가락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3 더하기 7은 얼마일까요? 이런 거. 그러면은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1-1번 보실게요. 다음은 집까지의 거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쉽죠? 은주는 병길이보다 멀리 있지만 봉수보다는 가까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랑 반대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정보로 문제 만들기. 자, 차원은 몸무게입니다. 자, 몸무게로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철호는 은주와 경희보다 무겁지만 민우보다 가볍습니다. 은주는 경희보다 무겁습니다. 가장 무거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런 거. 자, 이게 만약에 집 크기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철호의 집은 은주나 경희보다 크지만, 크지만 민호보다는 작습니다. 은준의 집은 철호보다 작지만 경희보다 큽니다. 가장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자, 이거는 선생님이 예시로 든 거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2번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행성에 대한 문제가 왔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오류가 있어요. 우리 이 명왕성은요, 어, 나중에 명왕성은 제외가 됐죠. 그래서 명왕성은 X 표시해주세요. 명왕성은 지금 행성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왕성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에 주어진 두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볼게요. 차원, 지구로부터의 거리. 자, 정답. 명왕성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다인데요. 우리 명왕성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명왕성 X하고 우리는 요거를 해왕성으로 고칠게요. 해왕성. 자, 그러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천왕성은 어머나. 천왕성은 토성보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해왕성보다는 가깝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토성이 다른 것들보다 더 멀다라는 거 하나만 더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토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보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강성은 토성보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해왕성보다는 가깝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확실히 해왕성이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랑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요, 태양계 순서로 해볼까요? 태양계 순서. 그런데 이 태양계 순서는 어차피 또 지구로부터의 거리네요. 그죠? 그러면은, 토성은, 음, 지구로부터,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 지구로부터 화성, 목성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겠다. 그죠? 그러면 천왕성은 토성보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해왕성보다는 가깝습니다. 하면은 해왕성이 지구보다 가장 멀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태양계 순서로 보실게요. 자, 태양계 순서.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 금, 지, 화, 목, 토, 전, 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과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가깝고 나머지는 지구, 음, 나머지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순으로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음, 나머지는 지구도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죠?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순으로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이고 가장 먼 행성은 해왕성입니다. 태양계의 행성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수성과 금성이 지구보다 가깝다고 해서 지구보다 앞에 놓여 있는 것 힌트 줬고요. 그 다음에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순이다라고 나머지 중간 거 바로 줬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거 수성. 그러면 수성 뒤에 금성이 올 거라는 거 알게 될 거고 해왕성은 가장 뒤에 있다는 거, 멀리 있다는 거 줬기 때문에 제대로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로 쫙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2-3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희철, 슬기, 유리, 나래. 자, 욕심. 희철이가 가장 욕심이 없다라고 지금 힌트를 주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래는 유리와 슬기보다 욕심이 많다. 슬기는 유리보다 욕심이 없지만 희철이보다는 욕심이 많다. 그러면은 요 네 개를 쫙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랑 관련해서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달리기 속도 어때요, 여러분? 음. 화살표가 되어 있으니까 달리기 속도로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정답은요, 나래가 가장 빠르다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슬기는 해철이보다 빠르지만 유리와 나래보다는 느리다. 유리는 슬기보다는 빠르지만 나래보다는 느리다. 가장 빠른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유자재로 차원을 정하고 정답을 정하면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 연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요, 표를 이용한 문제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기호를 활용했다면 이번에는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종우, 명호가 갖고 있는 학용품을 모두 합쳐서 9개. 자, 9개 동그라미. 그리고 9개의 연필, 그리고 6개의 지우개. 6개 동그라미. 병수는 3개를 갖고 있고요. 종호는 3개의 연필을 갖고 있어요. 병수는 3개의 지우개, 종호는 3개의 연필. 한 번씩 동그라미 해볼까요? 힌트가 되겠다. 그죠?
병수가 가진 학용품은 모두 총 4개, 합계가 4개. 종우는 병수보다 한 개 더, 그러면 총 5개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명호는 병수의 연필수와 같은 수의 지우개를 갖고 있어요. 병수, 종우, 명호는 각각 몇 개의 연필과 지우개를 갖고 있나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기엔 너무 힘들고 표로 그리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차원들이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는요. 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수량, 지우개의 수, 그리고 연필 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학용품 종류예요. 지우개, 연필 이렇게. 자, 그러면은 표에 넣어가면서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병수는 세개의 지우개를 갖고 있었고, 자, 병수는 세개의 지우개, 여기 넣어야겠죠. 세개의 지우개 3, 그리고 종우는 세개의 연필, 여기 3. 병수가 가진 학용품은 모두 4개. 자, 4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지우개 3개 갖고 있으니까 병수는 나머지 1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종우는 병수보다 1개 더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종우는 총 5개를 갖고 있다는 거고 3개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되네요. 명호는 병수의 연필수와 같은 수의 지우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지우개가 6개라고 그랬습니다. 지우개 6개 맞아요. 우리 오류 없어요. 자, 연필은 9개라고 그랬습니다. 3 더하기 1은 4. 남은 것은 5. 그러면 명호가 5개를 갖고 있는 게 되겠네요. 이렇게 표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1-2번으로 볼까요? 경주, 은주, 민주 모두 합쳐서 30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어요. 자, 30개 동그라미. 자, 비디오 테이프는요,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나 뭐 DVD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납작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디오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그 기계 안에 넣어서 만화, 영화 이런 것들, 영화들을 봤거든요. 이게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총 30개가 있었대요. 그 중에 15개는 영화 테이프, 나머지는 영어 학습 테이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과학 테이프래요. 경주는요, 영화 테이프 3개, 경주 영화 테이프 3개, 영어 학습 테이프 3개, 민주는 8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는 영화 테이프. 경주가 갖고 있는 과학 테이프는 민주가 갖고 있는 영화 테이프랑 같고요. 은주가 갖고 있는 과학 테이프는 경주가 갖고 있는 영화 테이프랑 같대요. 민주가 갖고 있는 과학 테이프의 수는 경주가 갖고 있는 영화 테이프의 수와 같고 세 사람은 각각 어떤 종류를 몇 개씩 갖고 있나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일단 앞에랑 똑같이 차원들 먼저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일단 역시 수량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수였나요? 맞아요. 우리 영화 테이프, 영어 학습 테이프, 그 다음에 과학 테이프가 있었어요. 수량. 영화 테이프 수, 영어 학습 테이프 수, 과학 테이프 수.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것도 볼 건데 이번에는 테이프 종류예요. 테이프의 종류. 자, 첫 번째 영화 테이프, 그 다음에 영어 학습 테이프, 그 다음에 과학 테이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모두 합쳐서 30개. 그러면 일단 합계가 몇 개? 30개가 나와야 돼요. 자, 30개가 30개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 15개는 영화 테이프. 여기 적어놨어요. 나머지는 얘네들이다. 경주는, 자, 경주부터 갑니다. 영화 테이프 몇 개? 3개. 그리고 영어 학습 테이프도 3개. 여기 이렇게 3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민주는 8개를 갖고 있는데, 자, 민주는 총 8개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8 적어볼까요? 8개. 그 중에 4개는 영화 테이프. 여기 4개. 경주가 갖고 있는 과학 테이프 수와 민주가 가지고 있는 영화 테이프의 수는 같다. 자, 그러면 요거. 경주가 갖고 있는 과학 테이프 아직 몰라요. 요거랑
민주가 갖고 있는 영화 테이프 수가 같대요. 그러면은 나왔어요. 경주는 뭡니까, 여러분? 4개예요. 4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적으셨죠? 그러면은 경주의 총합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경주 총 몇 개 갖고 있어요? 10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합계가 30개니까 경주가 일단 10개, 민주가 8개이기 때문에 일단 은주는 12개를 갖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영화 테이프 보세요, 여러분. 영화 테이프가 총 15개예요. 경주가 3개, 민주가 4개라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은주는 8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경주, 은주가 갖고 있는 과학 테이프 수와 경주가 갖고 있는 영화 테이프 수도 같다. 자, 여기도 역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은주가 가지고 있는 과학 테이프, 여기. 그 다음에, 경주가 갖고 있는 영화 테이프, 여기. 얘랑 같은 수래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3이 들어가요. 3. 자, 우리는 은주가 총 12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8 더하기 3 하면 11. 남은 거 하나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1.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가 갖고 있는 민주 과학 테이프의 수는 자, 민주가 갖고 있는 과학 테이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요거는 경주가 갖고 있는 영화 테이프 수가 같다. 자, 영주가 갖고 있는 영화 테이프 3개입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3이 들어가야 돼요. 3. 그러면은 민주는 총 8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7개가 나왔으므로 여기는 1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영화 학습 테이프 더하기만 하시면 돼요. 3 더하기 1 더하기 1은 5. 그다음에 4 더하기 3 더하기 3은 10. 그러면은 총 30개 되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맞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조금 복잡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1-3번 가실게요. 정우, 정기, 정호는 9만 7천 원을 갖고 있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돈은 모두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다. 정기는 9장, 1,000원짜리는 4장, 그리고 나머지는 만원짜리다. 정호는 만원짜리 3장, 1,000원짜리 몇 장을 합쳐서 모두 3만 2천 원을 가지고 있었다. 세 어린이들은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를 각각 몇 장씩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원 먼저 적어봐야겠죠. 일단 역시 수량이 1,000원짜리 지폐의 수, 그리고 만원 지폐의 수, 수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폐의 종류가 나왔어요. 지폐의 종류. 뭐뭐 있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1,000원과 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총 얼마가 있었냐면은 9만 7천 원이 있어요. 9만 7천. 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돈은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다. 전기는 모두 9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 전기는 총 9장, 1,000원짜리는 4장, 4장, 나머지는 모두 만원짜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그렇죠. 5장. 자, 그 다음 정호 보시겠습니다. 정호는 만원짜리 3장. 자, 만원짜리 3장. 그리고 1,000원짜리 몇 개를 합쳐서 모두 3만 2천 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3만 원은 완성됐으니까 2천 원만 있으면 돼요. 2천. 이해되셨죠? 세 어린이들은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를 모두 몇 장씩 갖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전기는요. 총 얼마 갖고 있어요, 여러분? 5만 4천 원을 가지고 있고요. 정호는요. 3만 2천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둘을 합치면요. 8만 6천 원이 돼요. 그러면 지금 총 9만 7천 원인데 세 아이 모두 합해서 8만 6천 원을 정기와 정호가 갖고 있으니까 둘의 차이 빼야 되겠죠. 9만 7천 원에서 8만 6천 원을 뺀 수가 우리 정호가 갖고 있는 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만 1천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만 1천 원이 바로 정우의 돈이고, 자, 정우가 무조건, 1,000원짜리가 10개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정으로 놔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10장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한 장이 될 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아이들은 무조건 1,000원짜리를 10장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000원짜리가 10장이 아니라는 것 하에 적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1,000원짜리 한 장, 그래서 11,000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몇 장씩 있는지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2는 7,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 그러면은 1,000원짜리 7장,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9장,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여기 단서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표를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요, 5번으로 가실게요. 값이 없는 항목이 들어있는 표. 자, 앞에서 배운 대로 배운 것처럼 여러 차원이 담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명호, 준호, 봉훈의 집에는 16마리의 애완동물이 있어요. 자, 16마리 동그라미. 이 중에 개는 3마리, 고양이는 개 숫자의 2배. 그러면 고양이는 6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햄스터와 앵무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마리 조금. 자, 준호네 집에서는요 개와 앵무새를 싫어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1번이랑 같이 바로 봐야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네 집에서는 개와 앵무새를 싫어하지만 그러면은 준호니까 개와 앵무새를 싫어한다 그랬으니까 개 0, 앵무새는 0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고양이 4마리와 햄스터 2마리를 기릅니다. 그럼 고양이는 4마리, 햄스터는 2마리. 이렇게. 어, 넣고. 이렇게 적게요. 햄스터는 2마리. 그러면은, 준호네 집은 완성이 됐어요. 준호네 집은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봉훈의 집 갑니다. 봉훈의 집에서는 개 한 마리, 다른 애완동물 2마리를 기릅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마리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봉훈의 집은 일단 3마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모두 기르는 동물의 수가 16마리라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여기 나왔어요. 여기는 7마리를 기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2마리는 모두 고양이였습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고양이 2마리. 그러면 얘는 그렇죠. 햄스터 0, 앵무새도 0. 자,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개는요, 3마리라고 했고요. 고양이는요, 개 숫자의 2배라고 했으니까 6마리라고 했어요. 지금 4 더하기 2, 6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명호는 고양이를 기르지 않고요. 그리고 준호는 개를 안 기르고 봉호는 1마리니까 나머지 개 2마리는 명호가 기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햄스터와 앵무새가 5마리가 섞여서 5마리가 있다는 건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명호네 집에는 3마리의 햄스터와 다른 동물 몇 마리가 있습니다. 자, 3마리의 햄스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3 더하기 2, 5죠. 나머지 남은 2가 바로 앵무새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햄스터는요, 총 5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무새는 총 2마리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호네 집이라고 했습니다. 명호네 집 정리해 볼게요. 개 2마리, 햄스터 3마리, 앵무새 2마리가 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A, B, C의 자녀 수를 모두 합하면 10명이다. 그러면 여기가 10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A씨는 딸인 영미에게, A씨의 딸인 영미에게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는요, 아들과 딸이라고 적어봐야겠네요. 그죠? 아들, 딸. A씨의 딸 영미는 여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만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영미와 영미 여동생 딸이 2명이고요. 아들은 없네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B씨는 아들 하나, 딸 둘을 두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들 하나, 딸 둘. C는 명옥이라는 딸 1명이 있고요. 자, 명옥이라는 딸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아들이래요. 그러면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단 A씨는 총 2명, B씨는 3명, 그리고 C씨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딸들은 총 5명. 그러면 아들은요, 여러분? 맞아요. 20에서 5를 뺀 나머지 15명이 아들일 거예요.
아, 10명이죠, 여러분. 선생님 20명이라고 적어서 큰일 날 뻔했다. 자, 요거 10명. 음. 그러면은 10에서 5를 뺀 거니까 얘는 5명. 그죠? 그러면은 지금 A씨는 아들이 없고요. B씨는 아들이 1명이고 나머지 C씨가 전부 다 아들일 거예요. 4명. 그러면 C는 총 5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C에게는 아들이 몇 명인가요? 적으셔야겠죠? 4명.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럼 1-3번으로 가실게요. 프로야구 투수인 ABC가 승수를 냈습니다. 어,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투수가 자기가 처음으로 던져서 그 경기가 우승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한번 볼게요. A 선수는 96년과 99년에 각각 6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6, 99년도도 6, 그러나 97년과 98년 성적이 좋지 못해서 4년 동안 모두 15승, 15승을 거두었대요. 그러면은 지금 빈수가 3입니다. 97이랑 98년 동안 모두 합해서 3승밖에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담고 힌트도 볼까요? B 선수는 97년도에 14승을 거두었고, 14승. 99년도에는 그것의 절반, 그러면은 7승이네요. 7승을 거두었습니다. 4년 동안 모두 거둔 것은 21승. 자, 21승, 21. 그러면 여러분, 14 더하기 7 하면 뭐가 나와요? 맞아요. 21입니다. 그러면은 나왔어요. B는요, 96년도에 0, 98년도에 0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계속 볼까요? C 선수는 98년도에 B 선수가 4년 동안 낸 승수와 같은 승수. 그러면은 98년 한 해 동안 B 선수가 4년 동안 했던 21승을 모두 했다는 거예요. 다른 해에는 B 선수가 거둔 승수와 같은 승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은 B랑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0, B랑 똑같이 여기는 B랑 똑같이 14승 그리고 여기는 B랑 똑같이 7승. 그러면 총 더하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맞아요. 42승이 돼요. 98년도에 세 선수가 낸 승의 합은 22승입니다. 그러면은 C는 21승 거뒀고요.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하나밖에 안 되겠죠. 합쳐서 22승이라고 했으니까 98년도에. 그러면은 우리 세로로 보세요. 자, 6 더하기 6 더하기 1, 13이죠. 남는 거 2. 2가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96년도에 6, 그 다음에 97년도에 30, 그 다음에 98년도에 22승,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20. 그래서 총 78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 1번. 97년도에 이 선수들이 낸 승수는 97년도 가로로 보세요. 그렇지. 30승. 그죠? 자, 그 다음에 C 선수가 4년 동안 거둔 승. 세로로 보셔야겠죠. 맞아요. 42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현장 연습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6번 표를 완성해서 푸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명의 아이들이 새로 오신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아이는 보라색, 다른 아이는 빨간색, 다른 아이는 진주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 보라색 동그라미 하실게요. 보라색 옷 입은 아이가 저희들은 진주보라 장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빨간색 옷 입은 아이가 제 이름은 진주예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 빨간색 옷 입은 아이가 누구라는 거, 진주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진주는 빨간색 옷을 입었네요. 그런데 진주가 동시에 다른 옷을 입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진주는 보라색도 진주색도 아닌 색을 입었을 거예요. 자, 힌트 계속 볼게요. 보시다시피 저희들의 이름은 저희가 입고 있는 옷 색깔과 같지만 아무도 자기 이름과 같은 색깔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지는 않아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주는 진주색 안 입고 있고 보라는 보라색 안 입고 있고 장미는 빨간색 안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보라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색은 진주도 보라도 입지 않았으니까 장미가 입었을 거고요.
장미는 이미 보라색을 입었으니까 진주색은 입지 않았을 거고요. 빨간색은 진주가 입었으니까 보라는 입지 못할 거고요. 그러면은 진주색 아직 아무도 안 입었으니까 보라는 진주색을 입고 있을 거예요. 요렇게. X 표시, 동그라미 표시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보고 정리만 하면 돼요. 진주는 빨간색, 보라는 진주색, 장미는 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1-2번 볼까요? 은주, 혜영, 성희, 정아는 각각 다른 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은 빨강, 초록, 노랑, 검정입니다. 어떤 색을 입고 있는지 표시해 보세요. 자, 은주, 혜영, 성희, 정아. 일단 성희는 일단 검정은 아무도 안 입고 있다고 했으니까 성희가 무조건 검정색을 입었어야 해요. 그러면은 성희는 다른 색은 입지 못할 테니까 이렇게 X표를 해야 됩니다. 자, 다른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더 이상 힌트가 있나요? 더 이상 힌트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표를 완성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뭐 예를 들면은 은주는 노랑 옷 또는 초록 옷을 초록 옷을 입고 입지 않았다. 라든지 아니면은 혜영이는 빨강 옷 또는 초록 옷이라고 하면 되겠죠. 초록 옷을 입지 않았다. 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요. 다른 색깔에 대한 힌트가 들어가야 풀 수 있겠죠. 그럼 1-3번 볼까요? 다음을 참고해서 OX 표시를 하면서 해결해 보세요. 민주, 지영, 경희, 정미가 각각 다른 색을 입고 있습니다. 진리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일단 지영이 보실게요. 지영이가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대요. 그러면은 지영이는, 지영이가 입었으니까 경희랑 정미, 민주는 못 입어요. 그리고 지영이는 초록색 옷 입었으니까 다른 옷은 못 입어요. 빈칸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민주 보세요. 민주는 다른 거 다 X니까 민주는 무조건 빨간색 옷 입어야 되고요. 빨간색 옷을 민주가 입었으니까 정미는 못 입어요. 자, 정미는 다른 거 전부 다 X니까 무조건 노란색 옷 입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노란색 옷은 정미가 입었으니까 경희는 못 입어요. 그럼 경희는 무슨 색만 입어야 돼요? 검정색만 입어야 돼요. 요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것도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면 돼요, 여러분. 민주가 빨간색을 입었어요. 나머지는 입을 수 없어요. 자, 정미는 검정색 입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검정색 못 입어요. 그리고 정미는 검정색 입었으니까 다른 색깔 못 입어요. 자, 빨간색 민주가 입었으니까 지영이랑 경이 못 입어요.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경이는 딱 하나밖에 못 입어요. 노랑. 그러면은 노랑은 경이가 입었으니까 지영이 못 입어요. 그럼 지영이는 다른 거 다 X니까 얘만 입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똑같이 한번 갑니다. 민주는 빨간색 입었으니까 나머지 못 입어요. 자, 빨간색 민주가 입었으니까 지영이랑 경희도 못 입어요. 그러면 경희는 지금 남은 거? 그렇죠. 노란색. 그러면은 노란색은 경희가 입었으니까 지영이 못 입어요. 그러면 지영이가 입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렇죠. 초록색.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사람은 4명인데, 옷은 3개예요. 우리 민주는 빨강, 초록, 노랑 아무것도 안 입었대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경희도 노란색 안 입었고 정미도 노란색 안 입었기 때문에 남는 건 지영이 하나입니다. 지영이는 무조건 노란색을 입어야 해요. 그러면은 지영이는 다른 색깔 옷 못 입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초록색 보세요. 초록색이 다 민주, 지영, 경희가 X예요. 그럼 정미만 입어야 돼요. 그럼 정미가 옷 입었으니까 다른 색깔은 빨간색은 못 입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은 세 사람이 전부 다 X이기 때문에 경희는 무조건 이 색깔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한 것처럼 어렵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중얼중얼 거려도 좋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생각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진리표를 이용한 조금 어려운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성우는 친구인 광태와 점심을 먹으면서 거짓말쟁이 모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쟁이 회원들은 규칙이 있대요. 절대로 참말, 진실을 말하면 안 된대요. 자, 가까이 있는 식탁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저 식탁에는 결혼할 커플이 세명 있는데, 세 쌍이 있는데, 모두 거짓말쟁이 모임이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 누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한번 맞춰볼래? 경철이 종호 명호, 경자 영옥이 순이야.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 경철이한테 물었어요. 너 누구랑 결혼해? 경철이가요. 나 경자랑 결혼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거짓말쟁이 모임이죠. 절대로 진실을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 경철이가 나 경자랑 결혼해.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경자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태가 경자한테 그럼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경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자가 내 남편은 명우야.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광태가 이번에는 명우한테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명우가 나 순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순이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경자는 경철이도 아니고 명호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종호일 거고요. 명호는 경자도 아니고 순이도 아니기 때문에 영옥일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은 딱 한 사람이랑만 하는 거죠. 그러면 종호는 다른 사람을 결혼할 수 없고요. 영옥이도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경철이는 무조건 누구랑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순이랑 결혼할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럼 1-2번 가실게요. 민수네 집에는 햄스터, 토끼, 고양이, 강아지가 한 마리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아니지만 얘네들 이름이 각각 있는데 싱싱이, 귀염둥이, 꾸러기, 예쁜이래요. 자, 예쁜이는 가장 작습니다. 여러분, 뭐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햄스터, 토끼, 고양이, 강아지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당연히 햄스터예요. 그러면은 예쁜이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햄스터의 이름이에요. 예쁜이는 햄스터의 이름. 그러면은 햄스터 이름은 정해졌어요. 예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될 리가 없어요. 자, 계속 보실게요. 강아지는 귀염둥이보다 어립니다. 일단 그러면 강아지가 귀염둥이보다 어리다 그랬으니까 강아지는 이름이 귀염둥이가 아니에요. 강아지 이름이 귀염둥이였으면 귀염둥이는 어립니다라고 해야겠죠. 그죠? 일단 강아지는 귀염둥이가 아니다. 자, 싱싱이는 토끼보다 사납대요. 그럼 싱싱이는요, 토끼가 아니에요. 그죠? 뭐뭐 보다라고 이제 비교했는데, 자, 그리고 강아지보다 높은 곳에 잘 올라간대요. 높은 곳에, 강아지보다 높은 곳에 잘 올라가는 건 뭡니까? 고양이겠죠. 그러면은 싱싱이는 고양이일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리고 또 싱싱이가 강아지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강아지랑 비교했으니까 싱싱이는 강아지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양이도 이름이 정해졌어요. 얘네들 전부 다 아니에요. 그리고 예쁜이도 정해졌어요. 햄스터가 예쁜이기 때문에 토끼랑 강아지는 예쁜이일 수가 없어요. 그럼 강아지한테 열린 칸은 딱 하나네요. 꾸러기. 강아지 이름은 꾸러기일 거고요. 꾸러기가 강아지이기 때문에 토끼는 꾸러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귀염둥이는 뭐가 되나요? 맞아요. 토끼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좋아요. 1-3번 가시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예, 아니요 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축구 경기를 합니다. 정호, 병호, 경수, 명수가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대요. 네 사람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대요. 자, 나갈 수 있는 역할은 세 개. 네 명 중에 한 명은 빠져야 됩니다. 자, 명수의 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는 자기나 명호가 공격수로 뛰지 않는 한 시합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명수는 골키퍼 싫어. 골키퍼 할 수도 있어, 명수는. 그죠? 골키퍼 가능해요. 그리고 수비수도 가능해요. 공격수도 가능한데, 내가 공격수로 뛰거나 아니면은 병호가 공격수로 뛰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약간 보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류. 자, 2번 경수 보시겠습니다. 경수는 수비수는 싫대요. 수비수 X. 음. 자, 정호 보시겠습니다. 정호는 명수와 함께 뛰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명수 너 나가지 말고 내가 안 나가면 명수 너는 나가래요.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정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병호가 골키퍼나 수비수가 되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병호는 골키퍼도 안 돼, 수비수도 안 돼,
병원호는 공격수가 딱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은 4번 보실게요. 병호는요, 정호가 골키퍼나 공격수가 되는 걸 싫어한대요. 정호 너는 골키퍼 안 돼. 그리고 너는 공격수도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리고 선수 명단에 경수랑 명수가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경수나 명수 중에 한 명은 들어가고 한 명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일단, 어, 3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3번. 정호는 명수랑 함께 뛰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빠져야 할 사람은 정호 아니면 명수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정호가 빠진다면 명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병호가 생각하기에 경수랑 명수는 둘 중에 딱 한 명만 들어가야 돼요.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경수를 넣고 명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수가 빠졌으니까 정호는 오케이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X 표시하면 안 되는데, 그죠? 선생님이 지울게요. 그러면은 명수가 빠져야 돼요. 만약에 명수가 들어간다면 경수랑도 부딪힐 거고 정우랑도 부딪히니까 문제가 있어요. 명수는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빠져야 할 선수는 정해졌어요. 명수, X, X, X. 그리고 명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보실게요. 자, 명수가 빠졌으니까 정우는 하겠다고 할 거고요. 수비수로. 그러면은 병호는 공격수로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정해졌어요, 역할이. 공격수는 병호가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경수한테 열려있는 건 골키퍼입니다. 경수는 골키퍼를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조금 어려웠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경우의 수를 대비해 가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각 연습 선생님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모의 실험을 이용한 문제 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실험을 통한 문제 해결. 달팽이 한 마리가 1m 50cm의 벽을 기어 오르려고 합니다. 자, 1번 보세요. 벽을 그리고 높이를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벽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짜잔, 벽이에요. 자, 높이를 적으라고 했어요. 자, 이 벽 높이가 1m 50cm.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1m 50cm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계속 한번 볼까요? 달팽이는요, 낮에는 90cm까지 올라갔다가 자는 사이에 쭈룩 미끄러져서 30cm를 내려가요. 그러다가 다시 낮이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벽을 완전히 끝까지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첫째 날 새벽에는 어, 올라갈 수 없겠죠. 첫째 날 낮부터 올라갈 겁니다. 그럼 첫째 날 낮에 여러분 얼마나 올라갈까요? 맞아요. 90cm 올라갈 거예요. 90.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쭈르륵 내려간다 그랬어요. 60cm를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90에서 60을 빼면은 30이에요. 30cm 쭈르륵 내려올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 날 낮이 되면 다시 90cm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몇 cm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120cm예요. 자, 그러다가 또 밤이 되면 쭈르륵 내려올 거예요. 몇 cm? 맞아요. 60cm 내려올 거예요. 60. 그러다가 또 90cm를 올라가겠죠. 다음날 낮이 되면. 그럼 얼마입니까? 더하면 그렇죠. 150cm. 1m 50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요, 우리는 그래프처럼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90 올라갔다가, 30 떨어졌다가, 120 올라갔다가, 60 떨어졌다가, 150 올라가면서 벽 넘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1-2번 볼까요? 자, 길이가 1km가 되는 기차가 터널 입구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터널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기차는 1시간에 1km밖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시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터널. 자, 요거 터널이라고 그릴게요, 선생님이 터널. 터널의 길이는 1km. 터널이 이렇게 있고, 기차가 길이가 1km. 그러면은 기차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 그죠? 이 터널. 이 터널이 공사 중이래요. 1시간에 1km밖에 못 간대요. 자, 그럼 1시간 후 가겠습니다. 1시간 후에는요, 터널이 공사 중이라서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기차가. 그래서 1시간에 1km니까 1시간 후면은 기차가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기차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터널 안에. 그러다가
2시간 후가 되면은 이 터널을 빠져나오겠죠. 1km짜리 뭐니까? 그렇죠. 1km짜리 기차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 대충 그렸나요? 바퀴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차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마우스로 그려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바퀴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기차가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그렇죠.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후면은 바깥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동차 한 대가 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동서남북 배웠죠? 어디가 동쪽입니까? 맞아요. 여기가 동쪽이고요. 어디가 서쪽입니까? 맞아요.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그리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자, 동서남북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실 거예요. 자, 승용차 한 대가요. 선생님 그냥 선으로 표현할게요. 북쪽을 향해서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뿅 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여기가 앞이라면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여기가 앞이 될 거예요.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되돌아가다가 방향이 바뀌었죠, 이제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렸대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 오른쪽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맞아요. 이쪽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렸어요. 자, 지금 차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맞아요.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서쪽.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풀 때는 동서남북을 꼭 기억하고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생각 연습 쭉 풀어서 직접 여러분들이 매겨 보실 거예요. 맨 뒷부분에 해답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어, 흐름도를 통한 문제 해결. 흐름도라고 하면요. 화살표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종호, 병화, 수키는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돈 빌려주고 돈 막 꾸기도 하고 꾼다는 거는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갖는 거 그리고 내가 빌려준다는 건 남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돈이 섞였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흐름도를 나타내 보세요라고 해서 종호, 동수, 수키, 병화가 둘러앉은 모습으로 해서 지금부터 화살표를 정리하겠습니다. 동수는 종호한테 자 화살표 4,000원을 꾸었대요. 꿨다는 말은 4,000원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화살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수키한테도 6,000원을 꾸었대요. 이렇게. 수키는 종호에게 5,000원을 빌려줬대요. 이렇게. 병화는 그리고 수키는 병화한테 6,000원을 꾸었대요. 이렇게. 6,000원을 받은 거예요. 병화는 동수한테 2,000원을 꿨대요. 그럼 동수한테 2,000원을 받은 거예요. 종호가 병화한테 꾸었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수를 적어볼 겁니다. 자, 여기가 4,000원, 그리고 여기가 2,000원, 병화가 수키한테 6,000원, 수키가 종호한테 5,000원, 그리고 병화가 종호한테 얼마 줬죠? 5,000원. 맞죠? 5,000원, 5,000원. 수키가 동수한테, 수키가 동수한테, 그렇죠. 2,000원. 맞나요? 6,000원. 그죠? 6,000원. 수키가 종호한테. 바뀌었죠, 여러분. 선생님 바꿔서 적었어요. 수키가 동수한테, 음, 아, 수키가 동수한테, 동수가 수키한테 6,000원 꾸었습니다. 맞네요. 6,000원 줬네요. 6,000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요거는 요거랑 관련된 거, 얘는 요거랑 관련된 거,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각각의 빚이 얼마인지를 적어볼 거예요. 땡땡이의 빚 얼마, 그리고 땡땡이가 받을 돈 얼마, 이렇게. 그러면, 자, 화살표를 받은 사람 보실게요. 자, 화살표를 받은 사람, 빚이다, 그죠? 자, 동수 화살표 2개 받았죠? 자, 동수가 받을 돈, 동수의 빚이다, 빚. 자, 동수의 빚은, 동수가요, 총
4,000원, 6,000원을 빌리고 2,000원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총 얼마가 남은 거예요? 빚이 8,000원이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화살표 받은 사람 보세요. 종호. 종호가 화살표 되게 많이 받았죠. 자, 그러면 종호도 빚이 많네요. 종호의 빚 5,000원, 5,000원, 10,000원 빌려가지고 4,000원 동수 줬어요. 그러면 빚 얼마예요? 맞아요. 6,000원. 그러면 두 사람의 빚은 모두 14,000원. 이번에는 받을 돈 보실게요. 자, 남한테 준 거 많은 사람. 병화랑 숙희네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숙희가 받을 돈. 그렇죠. 5,000원. 5,000원. 방금 우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얼마 주고 얼마 받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화살표가 많이 보낸 사람이 병화예요. 자, 병화가 받을 돈은 9,000원이나 되네요. 9,000원. 그러면 두 사람과 합치면 14,000원 되나요,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14,000원을 각각 내고 또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1-2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돈을 꽂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A는 B로부터 9,000원을 꾸었습니다. 자, 얼마? 9,000원. 9,000원을 빌린 거예요. 9,000원. 자, B는 C로부터 2,000원을 꾸었고, 자, B가 C한테 2,000원을 빌린 거예요. 2,000원. A는 B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B가 D로부터 꾼 돈을 D에게 대신 갚았어.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 하나 빼먹었어요. 그죠? D로부터는 5,000원을 꾸었어요. 자, 그러면 D, 이렇게 화살표 5,000원. 자, 그리고 A는 B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고 B가 D한테 꾼 돈 5,000원을 대신 갚아줬대요. 그러면은 이 9,000원 중에서요, 여러분. 9,000원 중에서 5,000원은 갚았네요. 그러면은 얼마 남은 거예요? 4,000원 남은 거예요. 그죠? 4,000원. 자, 그러면은 우리 밑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4,000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1-3번 보실게요. 수키는 정순이에게 7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어유 많이도 빌렸다. 자, 그러면은 수키가 정순이한테, 그럼 정순이가 수키한테 줬어요. 얼마? 7만 원. 7만. 수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나 조카인 영옥이에게 15만 원을 또 꾸었어요. 수키가 빌려준 거네요, 여러분. 선생님 잘못 적었네. 수키가 정순이에게 빌려줬어요. 이거 지울게요. 수키가 정순이한테 빌려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조카 영옥이한테 15만 원을 빌렸어요. 자, 빌렸어요. 이렇게 꾸었다. 음, 여기다가 15만. 어유 많다. 그리고 이웃사람 명선이한테도 32만 원을 빌렸어요. 어머나, 빚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32만이라고 적으셔야겠죠. 32만.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명선이는요, 영옥이한테 30만 원을 꾸었어요. 3만 원을 꾸었어요. 3만 원. 일십, 백, 천만. 그죠? 3만 원. 이렇게. 3만 원. 그리고 정순이한테도 빌렸어요. 자, 정순이한테는 7만 원을 빌렸네요. 자, 이렇게 화살표 7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모두 정순이 집에 모여가지고 빚을 갚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을까요? 받아야 할 돈이 18만 원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수키는 얼마 빌렸어요, 여러분? 수키. 그렇죠. 지금 수키가 47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7만 원을 줬어요.
그럼 얘는 지금 40만 원이나 빌린 상태예요. 자, 받아야 할 돈입니다. 빌려준 돈, 그죠? 자, 그리고 정순이는요, 7만 원 빌리고 7만 원 줬어요. 얘는 지금 0이에요. 손에 아무도 없어요. 자, 명선이는요, 15만 원 빌리고, 3만 원 빌리고, 32만 원 빌려줬어요. 그죠? 얘도 지금 받아야 할 돈은 없어요. 자, 영옥이는요, 빌린 돈 없이 준 돈만 있어요. 15만 원, 3만 원. 그러면 18만 원이네요. 누구예요? 영옥이네요. 그러면 우린 여기다가 영옥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영옥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도시에 한 사람이 서쪽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라고 했어요. 우리 이렇게 방향이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동서남북 꼭 한번 적어볼게요. 음, 음, 서, 남, 북. 자, 그럼 천천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서쪽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자,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아까 보았던 한식집을 찾으려고 되돌아갔어요. 자, 유턴했습니다. 쭉 가다가요,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갔대요. 자, 이 사람은요, 지금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 상태로 지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왼쪽이니까요, 이렇게 가야겠죠. 왼쪽으로 가다가요, 다음 모퉁이가 나와서 오른쪽으로 갔대요, 오른쪽. 그러다가 또다시 다음 모퉁이에서 또 오른쪽으로 돌았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여기서 점심을 먹은 거예요. 서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될 거예요?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남쪽이거든요. 그럼 남쪽을 보고 선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서쪽인가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남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의 오른손은 이쪽이죠. 이 사람의 왼손은 이쪽이죠. 자, 서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헉,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린 여기다가 오른쪽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 오른쪽, 왼쪽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을 그려볼 거예요. 자, 길이 총 세 가지가 나와요. 은행나무길, 단풍나무길, 소나무길. 자, 그러면 우리는 역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동서남북. 동, 서, 남, 부.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있는 은행나무 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얘가 은행나무 길이에요. 은행나무 길. 자, 그 길의 중간쯤 단풍나무 길이 있는데 단풍나무 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럼 얘가 뭐예요? 그렇죠. 얘가 단풍나무길이에요. 적어볼게요. 단풍나무길. 자, 그리고 조금 더 서쪽으로 걸어가면, 그럼 서쪽으로 걸어간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자, 서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소나무길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대요. 이런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얘는 무슨 길입니까? 얘가 소나무길이에요. 소나무길. 그렇다면 단풍나무와 소나무길은 어떤 방향으로 나 있을까요? 둘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죠. 지금 평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나란히 놓여 있다. 평행함으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하나씩 생각 연습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1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화이팅 해봐요. 어떤 글쓰기 모임의 회원들이요. 글을 한 편씩 썼어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의 글을 평가해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살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천천히 보실게요. 어, 정희는
경선이나 명수가 자신의 원고를 읽어주길 바랬어요. 자, 정희는요. 정희 여기 있네요. 경선이나 화살표, 누구? 명수. 명수가 내 걸 읽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아,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원하는 거니까. 원하는 거니까. 반대로 할게요. 정의는 경선이나 명수가 나를 찍어줬으면 좋겠어. 자, 경선이는요. 성욱이나 영순이가 읽어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어, 그렇죠. 성욱이. 그러면은 경선이는 성욱이가 좋아요. 성욱이한테 한 표. 아니면 성욱이 아니면 영순이도 괜찮대요. 영순이한테 한 표.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계속 볼게요. 영순이는요. 경선이나 순호가 읽어주길 바래요. 자, 그럼 경선이랑 영순이는 통했어요. 그리고 영순이는 순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화살표. 자, 그럼 계속 보시겠습니다. 성욱이는요, 오직 순호만 내 거 읽어줬으면 했어요. 성욱이는 딱 일편단심 순호. 순호는 성욱이도 괜찮고요. 둘이 쌍방으로 화살표. 아니면은 정희, 영순이도 괜찮대요. 정희도 괜찮고요. 음, 영순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순이랑도 지금 화살표. 자, 그럼 계속 보실게요. 그렇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려면 누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까다로운 친구가 한 명 있었죠. 성욱입니다. 성욱이는요, 무조건 순호만 같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성욱이랑 순호는 무조건 짝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순호는 영순이랑도 쌍방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었지만 영순이랑 이어질 수가 없고요. 자, 영순이는요, 순호도 괜찮지만 누구도 괜찮다. 경순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명순이랑 경선이가 서로 짝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둘이 서로 쌍방으로 화살표 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명수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짝꿍이 서로 둘이 됐기 때문에 정의는 경선이나 명수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은 두 사람 명수와 정의가 같은 팀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경선, 명수, 한가, 그 다음에 성우, 순호, 그 다음에 명수, 정희. 이렇게 짝이 되어서 서로 원고를 바꿔서 읽어주고 평가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외삼촌은 동서로 뻗어 있는 21번가와 22번가 사이에 있는 30번가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30번가 길 사이에 이 중에 삼촌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요 30번가 중에. 아셨죠? 자, 그럼 선생님이 요거 표시해 줬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요거 그냥 표시해 놓을게요. 자, 이 집은요. 21번가 교차로에서 22번가 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집이래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표시할게요. 21번가에서 30번가로 가면은 오른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쪽 편에 이쪽 편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집이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임의로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1, 2, 3, 4, 5. 다섯 번째 집이래요. 그러면 또 힌트가 있어요. 자, 반대로 22번가에서 들어오면은 21번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왼쪽, 그죠? 왼쪽 맞죠? 왼쪽에서 열 번째에 있대요. 여기 어디 열 번째에 있대요. 그러면은 얘를 교차시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얘가 다섯 번째 집이 바로 열 번째 집. 이쪽에서 들어가서 열 번째 집이니까 10, 9, 8, 7, 6, 5, 4, 3, 2, 1. 0은 없겠죠. 0번째 집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차되어서 봐야 돼요. 다섯 번째 집, 저쪽으로 들어갔을 때 다섯 번째 집이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열 번째 집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외삼촌네 집 쪽에는 집이 모두 몇 개일까요? 예요. 그럼 이제 이걸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자, 요게 다섯입니다. 그럼 여기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넷이 되겠네요. 그럼 총 몇 채? 14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14채. 요렇게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1-3번 가시겠습니다. 6명의 사람이 모두 한 사람씩 악수를 할 거래요. 그러면 총 몇 번 할 수 있나요? 입니다. 그럼 일단 6명의 사람을 임의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금 좀 일그러졌다. 그죠? 이쁘게 하면 좋을 텐데. 자,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거리가 맞을까요, 여러분? 자, 6명의 사람. 자, 그럼 지금부터 각각 악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부터 출발할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자, 이 사람 몇 번 했어요, 여러분? 5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 사람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랑 굳이 악수하는 거 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 세릴 때 벌써 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손을 안 잡은 사람만 세리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이고, 네 번. 자, 그러면 요거는 네 번입니다. 네 번. 자,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요거는 3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이 사람. 한 번, 두 번, 2번 들어가고요. 2번. 자, 이제 여기는 한 번 들어가겠죠. 한 번. 그럼 이 사람은 한 번. 이 사람은 악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앞에서 다 세렸기 때문에. 그러면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시면 됩니다. 얼마일까요? 맞아요. 15번입니다. 자, 1-4번 보실게요. 직사각형을 3개의 직선으로 나눌 때 최대 몇 개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럼 직사각형 먼저 한번 볼게요. 자, 3개의 직선이라고 했어요. 일단 보기처럼 이렇게 2번 나눈 다음에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고 저렇게도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얘네들이 이어지지 않게, 그죠? 최대한 이렇게 한 점으로 만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대충 그은 것에서도 지금 이미 답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은 별로 많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어긋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크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어, 어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 그죠? 자, 그러면 이 7개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 더 이상은 못해요. 왜냐면은 최대한 안 겹치게 지금 그런 게 최선이거든요. 그러면 다 찾아낸 답은 그렇죠. 7개 들어가시면 됩니다. 7개 됐나요? 그러면 우리 생각 연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매기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 종합 연습 바로 끝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스텝, 11챕터까지 같이 했어요. 종합 연습은요,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앞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거고요. 뒷부분에 있는 답지 보고 매기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평가 문제는 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안 푸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종합 문제까지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디세이 3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